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에 접어든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현재 이 대표의 몸 상태는 어떤지, 영장 청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후송되는 등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은데요. 대변인이시니까 이 대표 단식 중 지근거리에 계속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상황 어땠고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오늘 아침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6시 50분에 이제 비서실 직원이 당대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아마 탈수 증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뵀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119를 불렀고요. 네. 그에 따라서 구급차로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녹색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요. 그 녹색병원인데 단식치료 전문 병원인가 봅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전문인들도 많이 있고 또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응급실에서 지금 녹색병원으로 이송해서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인 겁니다. 네. 현재 지금 녹색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 대표님의 상태, 뭐 말씀은 좀 하실 수 있는지, 의식은 좀 또렷하신지. 이제 오전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브리핑할 때 탈수 증상이 심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직접 본 이제 의원님 말씀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 15분에 이제 응급차를 또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 않겠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수액을 좀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생리식염수를 맞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액을 좀 맞고 있는데 이제 녹색병원의 이제 전문의들이 아마 이제 수액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회복식을 좀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양 공급.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의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단식 이어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다고 지금 합니다. 그런 입장을 밝힐 정도로 의식은 좀 돌아와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고 보여요. 의사소통도 뭐 말씀은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거기까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전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환자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단식을 이어가겠다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말이 아니더라도 몸짓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런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그런 의사소통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뭐 병원 쪽에서는 말하자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로 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링거 등을 권유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생리식염수만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 마시는 거잖아요. 생리식염수 공급하고 최소한의 있다는 응급조치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의총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긴급하게 이제 의원총회가 열려서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에 대해서 온 의원들이 다 맞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을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해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은폐 조작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또 세 번째는 불법적인 자행을 해왔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의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결국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여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무슨 뭐 전화든 아니면은 물밑으로든 단식 중단을 권고하거나 협상, 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제안은 공식 비공식 전혀 없었던 전혀 없다고 겁니까? 봐야 되겠죠. 전혀 없는 거고요. 그 김기현 대표가 지난 한 2, 3일 전에 SNS를 통해서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 정도였고요. 네. 이건 뭐 진정성도 없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정치 행태를 보면 야당을 철저하게 분열시키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특히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선에 누가 최전선에 있었냐면 김기현 대표였어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실에 하명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정에 참여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이제 파탄이 나는 거고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역할을 김기현 대표가 해왔는데 그것을 여실히 언제 보여줬냐.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은 단식 과정에서 조롱과 비난만 일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쟁에서도 적장에 대한 예우가 있는 건데 김기현 대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집권당의 지금 기존의 집권당이 여당 대표에서 김기현 대표와 비교해 보면 저는 이런 대표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오늘 청구가 됐습니다. 예. 영장은 뭐 언젠간 청구가 될 거다라고들 많이 예상은 했지만 하필이면 딱 오늘 그렇게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누가 뭐 단식하라고 뭐 칼 들고 협박했냐 뭐 이런 취지예요 거의.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소환 통보 받고 시작한 단식은 처음 봤다.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장관의 발언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제가 아까 김기현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런 전선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민당에서 이 대통령실의 발언을 두고 누가 뭐 단식하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고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이 마음을 보면은 결국 짐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극단의 언어를 쓰고 교만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고 단식을 폄훼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저는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한동훈 장관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 말끝마다 증거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왜 구속에 매달리는 거예요? 증거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새로운 증거 하나도 없으면서 구속영장으로 괴롭히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야권 분열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도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검찰의 영장이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잖아. 비회기 때 해서 총정당국의 증거로 말을 해라. 그때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기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야당 분열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의도가 있는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덧이 있는 줄 알지만 덧에 걸리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하고 짐승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뭐 곧 넘어오겠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법원에서 넘겨줄 텐데 오늘 그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다고 하던데 맞나요? 언론 보도는? 아니 오늘은 이제 결론을 못 낸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이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를 했고 특히 오늘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백 변호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고 법적 쟁점은 뭐가 문제가 있고 설명을 구속영장 들었다. 청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 박 변호사도 검찰 출신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시기 또 납득할 수 없는 사유 증거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자리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영장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고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각자 삼선위원은 삼선위원, 재선위원은 재선위원, 초선위원, 최선위원들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체포 동의안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지혜를 짜서 네. 한 이틀 뒤에 2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이 18일이니까요. 네. 그쯤에 이제 보고가 되면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알겠습니다. 총론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개인 의견 어느 쪽으로 당론이 모아져야 된다. 뭐 의견 당연히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대변인 차원이 아니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개인적으로요.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당한 영장 청구고요.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이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도부터 시작해서 성남FC 갔다가 백현동 갔다가 무슨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갔다가 지금 다시 방북비용으로 가가지고 방북 대납비용으로 갔다가 이런 널뛰기 수사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검사 수십 명, 수사 인력 수백 명 그래서 압수수색을 뭐 한 400여 차례 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거 했을 때 결국은 검찰의 의도가 있고 이것은 부당한 영장 청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또 엉켜있는 전국 풀어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게 일갈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명박 정부가 2009년도에 그 모습을 보면 민주주의 퇴행을 시켰고 경제 파탄시켰고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윤석열 정권 더 나아가서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요.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고 하나 더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앞섰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성장률보다 낮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되돌아가서 국정 쇄신하는 시기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예, 지금까지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